안녕하세요. 삼삼오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 사용 설명서 방송이고요. 첫 주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싱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사실은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는 어떤 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주제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 방송의 경우에는 모바일 이런 휴대폰이나 아니면 PC 등을 사용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께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온라인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채널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보시고 설명한 내용 그대로 참고해서 생활하시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기존과 다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첫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전화기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이 있으시다면 이메일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인터넷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부분이든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든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상당 부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훈련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비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패턴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빈집털이라면 집이 비었을 때 들어오는 도둑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피싱의 경우에 약간 형태를 달리합니다. 우선은 온라인 이라는 어떤 기반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전화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피싱 중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온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요즘 핫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스미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미싱 이름이 어려운데 필싱입니다. 그냥 피싱 사기고, 어쨌든 문자를 매개체로 한 피싱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전화를 사용을 하시다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고 문자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광고 혹은 홍보 이런 목적으로 하루에도 많이 오죠. 그 문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미싱에 관련된 문자들이 대부분 세 가지 형태가 좀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무료 쿠폰 아니면 할인, 공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즉시 아니면 바로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느낌표도 막 찍고요. 네,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뭔가 누르면 무료로 뭔가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스미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자라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메시지 뒤에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른 파란색 계열로 해가지고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영어로 된 주소가 첨부가 돼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자가 와도 그냥 넘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무료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런 주제로 또 얘네들은 이런 어떤 미끼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잠깐 누르는 사이에 이제 클릭이 되면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파일이
휴대폰으로 이제 심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자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문자를, 특히 문자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된 이런 어떤 주소, 이렇게 누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누르시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랑 관련돼서도 뭐 결혼식 문자도 많이 오죠. 뭐 사랑하는 뭐 아들이 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청첩장 뭐 링크를 좀 확인하세요 하면서 링크에 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 쿠폰이라든지 뭐 결혼식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착시현상을 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어떤 이런 유혹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문자, 이것도 좀 많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 뭐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뭐 돌잔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만 만약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라면 대부분 뭐 지인이거나 아니면 또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이고, 대부분 경우에 어긋나게 이렇게 뭐 링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를 뭐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이런 문자들이 오면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훈련하셔야 될 거는 링크가 보이면 무조건 누르지 말자, 이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이런 문자를 받으셔서 넌 정말 궁금하다, 이거 뭐 눌러보고 싶은데 안 눌러도 되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집에 아드님이나 아니면 이런 걸 뭐 잘 아시는 뭐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누르지 마시라. 그리고 이런 문자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삭제해 버리세요. 예. 그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싱의 경우도 나쁘지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저지르는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이런 범죄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죠. 예.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뭐 스마트한 형식의 범죄는 아니죠. 굉장히 역사가 좀 깊고 예전부터 전화 사기라는 뭐 어떤 이런 이름으로 많이 진행이 된 건인데, 이건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겪은 경험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뉴스에 보면 종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서 노모가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요즘 들어서 많이 등장하는 거는 내자를 일단 기억하십시오. 서울지검. 저는 서울지검에서 그때 한번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뭐 중앙지검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검찰청을 말하는 거겠죠. 뭐 경찰청, 검찰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뭐 특수 몇 부, 무슨 검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쫙 깔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검의 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깔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의 통장이 지금 범죄에 노출이 돼서 뭐 대포통장권 관련해 가지고 뭐 범죄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송금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몰고 가는 어떤 전화를 막 날립니다. 예. 약간 좀 이제 식상해진 어떤 형태이긴 한데 그에 따라서 이 보이스피싱 집단도 지지 않고, 예전에 그냥 전화로 해서 안 속으면 그냥 끊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속으면 뭐 어떤 이런 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위조를 기가 막히게 위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메일로 막 보낸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보이스피싱 했다고 막 뭐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뭐 같이 욕도 하고 아주 뻔뻔함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피싱 사이트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외국 이런 데다가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예,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지능형 범죄죠. 예, 그래서 서울지검 일단 나온다. 예, 그러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예, 쫄지 마세요. 이게 보통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하늘을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뭐 이러면은 뭐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 그보다 더한 데서 연락이 오더라도 저한테 왜 전화할 일이 없으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먹혀요.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공격이. 근데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고 살 수도 있고, 예, 꼭 죄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남에게 봤을 때 뭐 좋지 않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딱 걸렸는데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화들짝 하고 이제 속으로 놀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파고들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셨건 안 지셨건 우선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검이다, 뭐 경찰청이다 이런 메일 전화를 받으시면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온다, 받지 마세요. 예, 그렇게 몇 번 하면 전화가 안 옵니다. 얘기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이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올감해서 들어간 빌미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지검입니다, 뭐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절대 전화를 잡고 계시지 마세요. 이걸 끊으신다고 해서 본인에게 어떤 뭐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로 하나가 오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다쳤다, 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또 돈을 요구합니다. 뭐 아드님이 갑자기 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뭐 왔는데 뭐 갑자기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입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성애, 모성애 등 뭐 이런 것들을 뭐 자극하면서 질이 아주 나쁜 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위에보다 조금 더 성사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을 타겟으로 해서 그 집에 누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이런 전화를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고, 불특정 다수가 걸리기를 바라고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지금 아드님이 다쳐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뭐 이러는데 아들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운이 좋으신 거죠. 그럼 넌 뭐야? 이렇게 되고 그냥 끊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아들이 지금 집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뭐 어딜 나갔는데 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뭔가 뭐 운동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 뭘 하러 갔거나 차를 뭐 운전하러 간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급한 거죠. 뭐 그 전화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얘네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기가 거의 뭐 그래미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막 독촉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 페이스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선 가족이 다쳤다고 전화가 와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갑자기 돈을 송금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만 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금방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건 아니면 뭐 친구건 누가 뭐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우선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예, 그리고 실제 다쳤다는 그 가족이 뭐 연락처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을 할 때 제 직장 동료가 옆에 있는데 제가 메신저를 쓰고 있었어요. 메신저를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그 메신저에 하도 오래 접속을 안 한 그 제 옆에 회사 동료가 갑자기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335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옆을 딱 보니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신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으로 이렇게 봤어요. 뭐지? 이러고 봤더니 물어봤죠. 메신저 하고 있냐? 그랬더니 메신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 옆자리에 그 직장 동료가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외근을 나가 있었다면 사실 지금 급하게 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속을 수도 있는 일이죠. 예, 누구에게나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말 잘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 포인트는 누가 다쳤다, 누가 뭐 어떤 사고가 났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먼저 전화를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고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당사자한테 연락하는 시간 뭐 1분, 2분이면 되죠. 예. 긴 시간 아니니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면 우선은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예. 그리고 그 당사자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당사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사자의 뭐 배우자라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선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뭐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가보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먼저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전화를 계속 들고 있으면 그쪽에서 계속 독촉을 하거나 어떻게 송금을 좀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끊으시라는 얘기예요. 끊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꼭 확인을 먼저. 절대로 돈을 먼저 송금하시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물론 뭐 도둑에 들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잡기가 힘들고 요즘에는 잡아도 어떻게 그런 돈을 돌려받거나 이런 경우가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뭐 적금 들거나 그러지 않겠죠. 대부분 탕진을 하거나 뭐 다른 데 돈을 빼돌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뭐 잡힌다 그래도 사실 뾰족한 수가 뭐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 돈을 송금해달라 뭐 이런 경우에는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받을 일이 없어요. 그쵸? 받을 일이 없습니다. 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조차도 전화로 해서 뭐 일단 얘기는 하더라도 우선은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먼저 뭐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용이 있는 대로 요 매뉴얼대로 먼저 사전에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나고 틈 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으시면 불현듯 어떤 이런 범죄자들의 마수가 다가오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뉴스에서 뭐 노인들이 뭐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거액을 송금해서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안타까운 뉴스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뭐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겠지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노부모 두 분이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전자보다는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범죄에.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뭐 부모님들이 휴대폰으로 다른 거 못해도 유튜브는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시거나 특히 뭐 결혼을 하셔서 따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 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평소에 좀 훈련을 해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치 않는 어떤 예기치 않은 이런 범죄 피해를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좀 말이 길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갈수록 제가 직접 옆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필요한데 설명은 많은데 굉장히 좀 어렵다. 설명을 봐도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세대가 보았을 때. 하지만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